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걷습니다. 인생에서나 길 위에서나 걷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10km 정도는 걸었나? 그리고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네, 손잡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린 잘 걷고 잘 사는 법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를 맞으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난 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침에 양재천 10km 뛰고 산행 3시간 하고 맨방공원에서 한 2시간 하고. 올해 58인 이주선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기 운동을 걸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걷게 된 건 그 일이 있고부터였습니다. 13년 전 간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그는 암과 4번 싸워 이겼습니다. 참 지독하다. 나도 지독하지만 병도 지독하다. 지독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길게 살면 2달, 그렇지 않으면 1달밖에 못 산다고 솔직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은 우리 딸애들 결혼식장이나 아들 장가갈 때 누가 딸애들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가고 난 절대로 그런 피눈물을 자식들한테 보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로 투쟁한 거이다. 투쟁이지, 투쟁.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였지만 가족을 위해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최소한의 치료만 받은 채 시작했습니다. 4번이나 암이 재발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꾸준한 걷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200m도 못 걸었지만 하루에 200m, 250m, 270m, 300m 자꾸 걸다 보니까 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내가 살기는 그것뿐인 걸 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그는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검사 받으신 결과를 보면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시고요. 간이 다른 부위에 또 간암이 발생된 그런 소견은 전혀 없으셔서 현재는 매우 치료가 잘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걷는 이주선 씨. 기적을 일궈낸 걷기의 그 힘은 무엇일까요? 걷기 치유의 힘을 믿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걷기 모임을 갖는 유방암 환자들. 회원 모두 수술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걷는 힘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걸으면서 제가 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몸으로 몸의 세포가 깨닫는 것 같아. 그전에는 저리 걸어가지고 걷는 사람들 보면 저게 사실은 제가 뭐가 운동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안 걸었어요. 안 걸었고 이제 막상 제가 작년부터 걷게 되니까 얘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안 걸었을까.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이순우 씨. 어느 날 오른쪽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3기였습니다. 결국 가슴을 절개하고 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걷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차 2정거 정도 꼭 타야 되고 걷는 거는 뭐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제가 딴 건 참 절약을 다 하는데 택시비만은 아까운 줄 몰랐어요. 예, 걷는 게 원래 싫다 보니까. 그 후로는 매일 8km씩 걷는다는 이순우 씨는 6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걸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게 제가 걸어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해졌다고 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암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그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주당 4시간 이상 걸으면 유방암 발생 위험은 44%, 대장암 발생 위험은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가연 씨가 오늘도 집을 나섭니다. 걷기만 한 운동이 없다기에 매일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어째 그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급기야 얼마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전체적으로 솔직히 다 아파요. 허리부터 이렇게 다리 거의 발바닥까지 좀 많이 아픈데 이렇게 허리는 막 뻐근하게 아프고. 가연 씨 나이 이제 겨우 32. 그런데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보다 더 못 걷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하나. 잠깐만. 앉아. 말도 못할 통증이 찾아온 건 하나밖에 없는 딸 지민이를 낳고부터였습니다. 맛있어? 처음엔 고등학생일 때 받은 허리 디스크 수술의 후유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기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했어, 남편한테. 이빨이 없으면 임플란트를 하면 되는데, 허리가 아픈 거는 허리를 심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를,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울고 또 저기 딸아이가 떼쓰고 그러니까 더 속이 상했는지 많이 울고 그랬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조마조마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딸아이와 놀아줄 수 없다는 게 통증보다 더 아픈 가연 씨입니다. 애기랑 걷고, 뭐 애기랑 놀고 이런 게 너무 남들은 밥 먹는 것처럼 일상적인 건데 저한테는 되게 큰일, 이벤트. 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강남의 한 케이블 TV 녹화장. 요즘 개성 있는 외모와 말투로 두각을 나타내는 개그맨 김경진 씨. 개그맨답게 톡톡 튀는 익살과 재치로 촬영장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네, 됐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오케이, 잘 나왔어요. 최고예요.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인가 봅니다. 지금 여기 목이요, 목. 여기. 목이 많이 결리고, 어깨, 승모근. 누군가 이렇게 짓누르는 것 같아요. 다른 출연자들과 똑같은 시간을 촬영해도 유독 경진 씨만 더 힘들어합니다. 네, 많이 피곤해 보였고요. 목뿐만이 아니라 한시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계속 뭐 움직이고. 학창 시절부터 어깨에 담이 자주 걸렸다는 경진 씨. 그의 생활 태도를 보니 특이한 걸음걸이가 먼저 눈에 띕니다. 개그맨이라서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제가요, 그 2009년도에 패션쇼에 한번 섰었어요. 한번 섰었는데 이렇게 걸어 나가니까 빵 터지더라고요, 사람들. 패션쇼에서는 웃기겠죠,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 뭐 지장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유명한 팔자걸음이었다는 경진 씨. 여기 신발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에가 많이 달아요. 팔자걸음으로 걷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 있잖아요, 끝에. 정말 심하게 달았네요. 신발이요, 그냥 뭐 한 달에 하나씩은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은 흉내내기도 어려운 심한 팔자걸음입니다. 7년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해봤죠. 조금은 해봤는데 어색해요. 이렇게 되게 어색해요. 너무 억압된 것 같아요, 삶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자유분방하고 좋던데. 지금 거울 보면 어깨 높이가 같아요, 틀려요? 경진 씨 어깨가 자주 아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 가연 씨가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척추 엑스레이 검사와 걸음걸이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는 조갑 검사, 그리고 보행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팔자걸음이 심한 경진 씨는 균형 감각 검사까지 더했습니다. 그 결과 경진 씨의 균형 감각은 현저히 떨어지고 예상대로 팔자의 각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팔자걸음을 걷게 되면 발목, 무릎, 골반을 지탱하는 관절에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어서 허리, 목, 디스크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가연 씨는 골반이 한쪽으로 비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보행검사 결과 왼쪽은 팔자걸음에 가깝고 오른쪽은 정상인 비대칭 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대칭 보행을 하게 되면 보행 시마다 골반이 좌측 골반이 뒤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골반과 허리 사이에 무리가 오게 돼서 디스크가 눌리고 통증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잘못된 걸음걸이가 통증을 불렀다는 겁니다. 실제 한 병원 조사 결과 디스크 환자의 80%가 잘못된 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잘 걷고 있는 걸까요? 걷는 데는 자신 있다는 부천의 한 걷기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행 전문가와 함께 걸음걸이를 분석해봤습니다. 예상 외로 지목당한 이들이 꽤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 여기 특별하게 증상이 있으신 분들? 증상은 별로 없으세요? 땅을 보고 걸으세요. 그럼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 근육이 많이 긴장이 오지요. 그 다음에 뒤꿈치 보행을 또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충격이 발바닥뿐만 아니라 허리나 목으로 전달이 돼서 그럴 거예요. 허리나 목에 디스크라든지 관절염이 조기 올 수 있죠.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 목을 앞으로 빼고 걷는 자세는 대표적인 잘못된 걸음걸이로 무작정 많이 걷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 걷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 발이 안짱으로 돌아갑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냥 넘어질 때 왜 얘는 이쪽 바지만 찢어지냐 그 생각만 했죠. 근데 많이 걸으면 아프지? 발바닥이 아프지? 아, 아플 거야. 아니, 요새 계속 아파요. 아프세요? 네. 어디가 주로 아프시나요? 목하고 허리하고 그냥.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이유가 걸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70% 정도가 비정상 보행을 걷고 있고, 이런 그 비정상 보행은 몸의 피로돌 증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퇴행성 관절염, 특히 요통이라든지 목의 통증,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걸음걸이를 바로 잡으면 건강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린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약간 앞으로 내밀 때 안쪽 방향을 향하도록 넣어주시면 팔자 모양인 경진 씨의 걸음을 바르게 교정하고 보폭이 좀 짧으시니까 보폭을 조금 더 멀리 앞으로 뻗어주시는데요. 좌우 비대칭인 가연 씨의 걸음도 정상으로 교정했을 때 과연 통증이 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6주 후 올바른 걸음걸이를 고친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